자, 78페이지 펴니다. 폈죠? 자, 일단 1번이 과제였던 것 같고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1번 질문 있습니까? 78페이지. 없어요? 넘어갑니다. 제가 2번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넘어갑니다. 3번도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고, 4번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맞죠? 자, 나 5번 질문. 없어요. 6번 질문. 없어요. 없습니다. 너 진짜 안 했지? 아, 이거 진짜 정말. 너 그러면 안 돼. 다음 7번 질문. 없습니까? 8번 질문. 없어요. 좋은데. 9번 질문. 없어요. 10번. 니네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다음 11번 질문. 너 숙제 어디까지 할 거야? 수요일까지. 다음 12번 질문. 네, 12번 갑니다. 자, 오른쪽 표는 지연이의 기말고사 성적표 중에서 자, 얘의 기말고사 점수가 나왔는데 자, 1부입니다. 다른 학생의 성적과 비교해서 수학 성적이 국어 성적보다 좋다면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또 생각, 여기 봐. 지금 표가 어떻게 나와 있는 거냐면 이 친구의 지금 표가 제일 먼저 뭐가 이렇게 많아. 뭐가 많아. 자, 여기 국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본인의 점수가 있는 거고 국어는 지금 80점을 받아야 돼요. 국어 선생님 등목적 쓰러지는 거지, 그치? 다음에 수학 점수는 라지 M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평균, expectation X라고 하겠습니다. expectation, 평균이라고 적겠습니다. 평균. 자, 평균을 찾아봤더니 국어는 62점이고 수학은 55점이라고 합니다. 수학이 좀 더 어려웠나 봐요. 각각의 표준 편차를 봤더니 12고 그 다음에 16입니다. 다시 합시다. 일단 표준 편차를 비교해 봤을 때 국어 쪽이 조금 더 작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국어 쪽의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다시 합시다. 분산이 작은 거예요. 그렇죠? 분산이 작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편차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수학에 비해서 국어가 조금 더 평균 주변에 많이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곡선상으로 비교했을 때 이렇게 푹 솟아 있는 게 국어였다면은 조금 더 퍼져 있는 게 수학 곡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나올 때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문제의 제한 조건이 뭐인 거냐면은 자, 다른 학생의 성적과 비교해서 수학 성적이 조금 더 잘 봤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너가 조금 더 잘 봤다는 얘기는 당연히 수학 성적 가지고 놓고 봤을 때 전교등수가 더 높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른 두 개의 집단에 비교하는 것이니 이 문제 Z표는 없지만 마지막에 저 가로에 있는 건 뭐죠, 여러분들? 국어 수학 점수는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Z표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표준화해서 비교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어 점수를 일단 라지 X라고 하고 수학 점수를 일단 라지 Y라고 하는 정규 분포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어 곡선은 일단 X축 기준으로 해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좌우대칭의 종 모양인데 그 자식의 평균 62점이었고 시그마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국어 점수의 표준 편차는 12라고 했습니다. 그럼 본인의 점수가 지금 80점을 받았으니 다시 몇 점을 받았다, 여러분들? 80점을 받은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너를 일단 표준화했다고 생각하시면은 너의 평균은 빵인 거고 너를 빨리 표준화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표준화 했을 경우에 80 빼기 62 해버리면 얼마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잠깐만. 표준화? 다시 무슨 화, 여러분들? 표준화? 네, 표준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8인 거니까 18을 12로 나누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6, 12분의 6, 3, 18인 거니까 너는 일단 1.5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가 여기 봐봐. 상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Z값에 대응되는 일단 1.5점에 1.5에 대응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나의 수학 점수의 전교 등수가 더 높아야 되니 자, 들어봐.
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Z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이쪽을 향해 달려가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3이 100분위가 적어야 돼.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의 가운데 평균, 수학 점수의 평균은 지금 55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55점이었으니까 이렇게 놓고 보셨을 경우에 자, 일단 나의 점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M입니다. 자, M이라고 놨을 때 너를 표준화했을 때 일단은 몇 점 5보다 커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1.5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너의 표준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나란 점수 M에서 일단 55점을 빼야 됩니다. 자, 일단 55점을 뺐을 때 나의 표준편차 시그마 Y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표준편차는 16이었습니다. 그걸 16으로 나눴을 때 그 표준화 값이 일단 몇 점 5보다는 여러분들 1.5보다는 무조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자, 일단 1.5라고 하는 건 2분의 3인 거니까 좌우변에 16배를 한번 해봅니다. 그럼 n-55점이라고 하는 게 클 겁니다. 16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16이 된 거니까 16은 2로 바꾸면 8인 거니까 일단 24예요. 그러니까 난 결론적으로 일단 누구보다는 커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 도와줘봐. 넘어가봐. 그러니까 55를 더하라고 그러면 몇 점보다는 커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79점보다는 높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자, M은 최소 몇 점을 초과한 점수이냐고 물어봤어. 다시 뭐한 점수 여러분들? 여기 봐봐. 이게 초과지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몇 점은 초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79점은 초과해야 되겠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인 것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필요한 분들 찍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거 하나하나 차분하게 다 하시기 바랍니다. 찍으시고, 너 요즘 바쁘니? 네? 너 요즘 바쁘니? 사실 수행하면서 빨리빨리 해. 꼭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 스탬프일 것 같거든. 그렇잖아. 꼭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 니네 오늘 왜 이렇게 어둡니? 오늘 뭔 일이 있니, 얘들아? 학교에서 밥을 안 줬니? 아, 그건 아니야? 그래? 자, 13번은 제가 지난주에 풀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통일변 전하는 거 맞죠, 여러분들? 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주에 제가 기억하기에 14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질문 여부와 관계없이 14번 문제는 무조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내 맘대로. 무조건 내 맘대로. 자, 14번째 문제입니다. 요즘 하는 미적분 너무 어렵니? 어? 아, 몰라. 해야 돼. 죽겠니? 아, 몰라. 너 들었니, 어제 거? 아, 네. 아, 너 줄 거 있어. 잠깐만. 짬뽕으로 주자. 자, 14번 맞았습니까? 맞았습니까? 오, 좋아요. 맞았습니까? 아, 우리 선생님 맞았습니까? 질문? 문과의 자신감. 우리 문과의 자신감. 차별하냐고 뭐라고 하지 마. 쟤는 아주 주관적인 여력이 있는 애야. 자, 14번째 문제. 모두 다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옆에 지금 Z표가 보입니다. 어떤 해운대사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예약 고객 10명 중에 8명의 비율로 승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죠? 우리가 실제로 예약을 할 거거나 다시 뭐 할 거라고 여러분들? 실제로 예약을 할 건데 우리 예약을 할 건데 실제 승선이란 말이 어려운가? 승선이라고 하는 건 배 타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게 됐죠, 여러분들? 실제 승선하는 게 자, 10명이 예약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8명은 실제로 탄다는 얘기니까 예약한 고객 중에서 실제로 배를 탈 확률은 10분의 8입니다. 몇 분의 8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하나에 이렇게 되는 사건을 A라고 한번 해볼까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확률이 일단 5분의 4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원이 일단 340명이래다. 정원이 몇 명이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배에 태울 수 있는 일단 정원은 340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객선에 예약 고객이 400명이래요. 자, 다 한번 적어볼까요? 예약은 몇 명 했다고 여러분들? 400명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약은 400명이 했는데 승선한 고객이 예약 고객만으로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다음번에 다른 데서 학원을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학원을 하게 되면은 여기도 그냥 방음을 때리긴 했는데 야, 나 진짜 내가 다음번에 꼭 방음에 방음. 자, 그 말이 뭐인 거냐면은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거야. 너 실제 타겠니? 라고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어, 여러분들? 다시 하자. 이렇게 하자. 이게 말 뜻이 뭐다? 온통 명수야. 온통
명수인 거니까 일단 선생님은 무슨 느낌이 나는 거냐면 독립시행 느낌이 조금 나. 자, 그래서 400, 이 말인 거잖아. 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실제 탑승하는 인원수를 일단 확률 변수라고 잡아보자고. 자, 그래서 자, 일단 어떻게 잡아버릴 거냐면 확률 변수 x를 예약 고객 중 예약한 애들 중에 실제 승선하는 인원수라고 한번 생각해보자고. 실제 승선 인원수라고 생각한다면은 어차피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지? 그러니까 그 확률변수 x는 분명히 이항공포를 따를 거야. 선생님 이상하게 변수인데 아니잖아. 자, 그러면 예약한 애들 중에 실제 승선할 수 있는 확률을 조금 전에 가르쳐준 것 같아. 몇 분의 4라고 여러분들? 5분의 4라고 가르쳐준 것 같아. 자, 그런데 옆에 냄새 난다 그랬잖아? 무슨 표가 주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Z표가 주어져 있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확률변수 x는 분명히 정규 분포에 근사할 거야. 자, 이 기원 학교 선생님들 그거 따라가시라 그랬어. 그러니까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평균은 너 곱하기 너인 거니까 84, 320명이 평균적으로 타는 것이고.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와야 되는 거냐면 분산이 와야 돼. 맞나, 여러분들?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이거 두 개 곱한 거 말고 여기다 몇 분의 1을 더 곱해야 되죠, 여러분들? 5분의 1을 더 곱해야 되겠고, 5분의 1을 더 곱해야 될 것 같아. 그럼 5분의 1을, 일단 5분의 1은 얼마가 되는 거지? 5, 6, 30에 5, 4, 20인 거니까 64라고 하는 건 누구의 제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8의 제곱이 됐을 것 같아. 자, 그러니까 그 확률변수 x는 일단은 평균을 320을 따르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됐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자, 문제는 뭐인 거냐면은, 자,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실제 승선 인원수가 340명보다 작거나 같을 지금 현재 이만큼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마지막 확률 구하라고 하는 거 맞죠?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자, 문제 끝난 것 같습니다. 너를 표준화하면 당연히 빵인 거고, 그 다음에 널 표준화합시다. 너의 표준 편차는 지금 8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널 표준화합시다. 자, 뺍니다. 맞죠, 여러분들? 20을 8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20을 8로 나눴으니까 4, 2, 8, 4, 5, 20 2분의 5가 되나? 맞네요, 여러분들? 그럼 2분의 5라고 하는 건 몇 점 5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2.5가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반띵은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반띵은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0.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0.5에다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0에서 2.5까지를 더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 뒤에 2.5를 읽었더니 0.493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계산할 수 있겠네요? 0.9938이 바로 그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1번 정답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합니다. 이렇게 지금 확률 변수를 잡을 수 있었니?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고난도 문제들은 너 확률 변수 x를 어떻게 설정하겠느냐? 라고 하는 게 항상 관건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여러분들? 자, 필요한 것들 찍으시고 넘어갑니다. 내가 준 책은 잘 풀려? 뭐 물어보고 맨날 묻고만 있어. 자, 다음 15번 질문 있습니까? 없고요. 16번 질문 있습니까? 예, 16번 갑니다. 자, 어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집에서 있잖아.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어. 2011학년도 수능에서 1등급 카트라인이 72점이 나온 적이 있었어. 역대 가장 최악의 수능이야, 얘들아. 그에 나왔던 문제를 기억합니다. 지금도 잊지 않는 게 그때 가르쳤던 애 중에 1등급 카트라인이 72점이었는데 92, 96 받아갖고 수학 하나 갖고 대학 갔어요. 그래서 정신으로 가는데 간 애들인데 뭐 표준 본 적 있니? 네 표준 점수 뭔지 알지, 그치? 보통 잘 나와봤자 140점대야. 표준 점수가 막 170 몇 점이 돼버리는 거야. 야, 국어 영어 좀 못 봤는데 야 서울대 가더라고. 자, 16번째 문제입니다. 어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집에서 그 해 문제답게 조금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딱히 또 막상 놓고 보면 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재수가 없을까, 걔네들은. 자, 그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는 평균이 1740m, 표준 편차가 500m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일단 확률변수 x라고 잡겠습니다. 그는 분명히 거리입니다. 다시 뭐라고, 여러분들? 어디에서 어디까지 거리냐?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예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평균은 일단 174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지금 5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500의 제곱이 분산이었을 겁니다. 자,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일단 x축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 1740을 평균으로 잡으면서 좌우 대칭에 분명하게 종 모양이 등장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종 모양이 등장했는데 표준 편차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5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몇 프로 여러분들? 15%랍니다. 그 중에서 15%. 2000m 미만인 고객 중에서 5%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온대요. 써볼까요? 자, 봅시다.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 고객 중에 15%가, 그 다음에 2000m 미만인 고객 중에 5%가, 다시 몇 프로가 여러분들?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도 있어. 선생님, 이거 2000m 이상이라고 했구나. 여기 통로 여기 들어가 있네. 맞죠, 여러분들? 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자, 이렇게 있는 인원들이 지금 자가용을 타고 온대. 뭘 타고 온다고, 여러분들? 자가용을 타서 갑자기 거리가 이동수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그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미만인 확률. 봅시다. 정답이 뭐예요? 정답이 이거 더하기 이거 분의 너를 의미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치. 다시 합시다. 이 고객의 아래서 두 번째 줄. 이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미만인 확률, 자가용을 타고 왔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전형적으로 확률끼리의 곱셈이에요. 자, 쳐다봅니다. 여기 어딘가 2000m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빨리 Z표가 나와 있는 거니까 거의 Z값 나와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 맞죠? Z값 누구라고 나와 있죠? 도와줘봐. 0. 얼마라고 나와 있니, 여러분들? 5,2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도와줘봐. 이거 표준화하면 빵이야. 이걸 일단 표준화하면 우리가 보기엔 0.5일 것 같은데 일단 보자고. 자, 빼면 얼마지, 얘들아? 260이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럼 너는 260을 저기 있는 500으로 나눠야 되는데 영어로 난리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50분의 26이라고. 그 자식은 100분의 얼마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52가 됐으니까, 확실하네. 0. 얼마가 된 거죠, 여러분들? 52가 된 거야. 그러니까 됐어, 여러분들? 그러면 도와줘봐, 얘들아. 일단 2000m 미만은 여기 전체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 전체라고 하는 새끼는 기본적으로 그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작. 몇 점 5 플러스에 여러분들? 0.5 플러스에 0에서 0.52까지인 거니까 그게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0.2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되는 확률은 일단 몇 점 7이야, 여러분들? 0.7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보다 큰 확률을, 그거나 같은 확률, 자, 이렇게 된 부분은 당연히 0.3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 정답이 이제 바로 나오잖아. 선생님 도와줘봐, 얘들아. 도와줘봐. 2000m 이상 중에서, 즉 0.3 중에서 그거의 15%라고 했으니까 몇 분의 15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100분의 15고 15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타고 오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론 이렇게 해도 돼, 얘들아. 전체 인원수를 K라고 잡고, 다시 뭐라고 잡아요, 여러분들? K라고 잡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0.3K가 그 해당 인원수야. 그거의 15%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 K는 다 사라져. 다시 뭐 한다고, 여러분들? 그 K는 다 사라져. 그 다음에 나머지 0.7, 즉 2000m 미만 중에 5%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곱하기 100분의 5가 된다, 여러분들? 100분의 5가 되는 거야. 알아들었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선택했을 때 라고 했으니까 조건 확률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네? 자, 이렇게 자가용을 타고 오는 애들 중에서, 맞니, 여러분들? 마지막 물어봤던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2000m 미만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새끼를 그대로 어디로 올려버리면 된다, 여러분들? 분자로 올려버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0.7 곱하기에 100분의 5가 그대로 올라갔을 거야. 아까 K 얘기했는데 전체 인원수를 K 생각하면 여기도 K, 여기도 K, 여기도 누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K가 있는 거니까 그 K는 어차피 약분해서 날아간다. 알아들었니,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분모분자 일단 100을 다 곱해. 그럼 100은 다 날아갔어. 너도 10분의 가 있고 너도 10분의 가 있고 너도 10분의 가 있는 거니까 분모분자에 또 10배를 한번 했다고 생각해봐. 자, 그럼 분모에 남은 게 시작. 100 곱하기 15분의 여러분들 3 곱하기 15 더하기 7 곱하기 5분의 분자 쪽에 남은 거는 7 곱하기 5가 나왔을 거야. 계산합니다. 자, 그러니까 3 곱하기 15, 45에다가 7, 5, 35분의 7, 5, 35가 들어간 거,
이러지 말고 그냥 5를 약분해볼까? 5를 약분해버리자. 자, 5를 약분해. 이건 얼마가 된 거죠, 여러분들? 3이 된 거야. 그러니까 3은 9에다가 7을 더했으니까 정답. 몇 분의 여러분들? 16분의 얼마 주다 여러분들? 7이 정답이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오케이. 필요한 분들 체크하시고, 찍으시고, 제가 17, 18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 질문 있습니까? 예, 19번 문제 갑니다. 마지막 내신을 대하는 느낌이 어때? 엄청 신나지 않니? 대학교 시험은 이렇진 않아. 대학교 시험은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해. 대학교 시험은 몰라요. 그냥 이러던가. 이걸 다 어떻게 해? 몰라. 이걸 다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근데 정말 거의 반포기 상태로 시험을 들어가도 놀랍게도 B는 나오더라고. 야, 그게 되게 신기했었어. 그건 뭔 말이야? 나보다 더한 놈이 있다는 거야. 아니, 처음부터 그냥 F 그러고 사는 애들. 내년에 가봐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 근데 되게 신기해. 요즘 막 대학 축제하고 있잖아. 이제 곧 또 기말고사거든. 그 3월달 입학하자마자 뭐해? 한 달 동안 정신없이 노는 거야, 그냥 무조건. 술 먹고 집에 안 가고 술 먹고 집에 안 가고 이제 막 아빠한테 협박 문자 오기 시작하는 거지. 너 이놈의 지집에 머리를 다 깎아버릴 거야 이런 거 있잖아. 니네 봐라 내년에 통금 생긴다 이제. 그러니까 한동안은 봐줘 엄마 아빠가. 근데 슬슬 막 새벽 1시 어서 안녕. 슬슬 막 새벽 1시 2시에 막 들어가 이제 근데 그것도 제정신으로 들어가 뼈다가 닫고해서 들어가는 거지. 엄마 사랑이야 이러고. 그럼 이제 아빠한테 경고 문자가 와. 너 오늘부터 11시까지 무조건 들어와. 1분 1초도 봐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문자가 와. 한동안은 지켜, 한 1, 2주는. 근데 한 1, 2주쯤 지날 때 뭔가 느슨해지는 것 같아. 그럼 이제 그 통금을 어기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이제 구라줄뽕을 치기 시작하는 거지. 학교 앞에서 자취하는 애 집에서 자고 갈 거야. 오늘 과제가 많아서. 그렇게 진짜 3월달에 간다니까? 그리고 나서 4월달에 뭐가 있어? 중간고사가 있고요. 와, 시험범위 쩔어. 책 3권이야. 한 과목당. 그걸 어떻게 막 책 두께 이만한데. 있지만, 항상 나보다 더한 놈이 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얘들아. 자, 10번 문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본 문제 보겠습니다. 옆에는 표가 보입니다. 표준화라는 얘기겠죠? 어느 회사 직원의 하루 생산량은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진대요. 다시. 하루 생산량이, 평소야. 87페이지 하고 있어. 너는 숙제했니? 하나의 가운들 진짜 엄청 계획이네 이 가운들. 자, 하루 생산량은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진대요. 일하는 사람의 숙련도를 의미하는 것 같아. 자, 근무 기간이 N 개월인 직원의 봅시다. 근무 기간이 몇 개월이라고? N 개월? 다시 몇 개월? N 개월. 그 N은 1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뭔 말이야? 100개월 넘으면 잘라버린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100개월이 몇 개월, 몇 년이니? 12, 8년. 야, 무슨 근무기간이 8년? 정년을 부잡아라. 자, 야, 너희들은 나중에, 지금 대한민국의 정년이 60이거든. 근데 이제 곧 정년 연장을 할 것 같아. 65세까지. 니네 65세까지 일하고 싶니? 이래야 될 거야. 이래야 될 거야. 65세가 뭐야? 75세까지 일해야 돼. 65세가 뭐야? 현사 이제 수행평가 끝나가니? 끝나간다는데? 다음 주에 또 많아? 시험 2주 전인데? 내 자료 많이 주면 화낼 거지, 그러면. 저 새끼 맨날 웃고 말아. 난 저 웃는 게 너무 무서워. 너 별명이 왜 대마왕인지 모르지? 물론 지갑을 자주 밥 먹듯이 가고 대마왕이긴 하지만 저 새끼 무서워. 이따 집에 가는 길에 나 따로 불러갖고 씨 이러는 거 아니야? 현서가 나한테. 오늘 너희도 좀 어두워 보여갖고 너 나가도 웃어야지. 안 그러냐? 나가줘. 야 똑바로 해라. 이러고 있으면 분위기 서영이도 뭔가 안 좋아 지금 저기 서영이도. 웬일로 네가 오늘 숙제를 안 해갖고 왔니 서영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평상시에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 그치? 아닌데 이잖아. 어쩌라고 내롱. 자
자, 근무 기간이 N개월인 직원의 하루 생산량은 평균이 AN 더하기 100이고 단 A는 상수로 합니다.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 분포를 따른 거라고 했습니다. 확률 변수 X를 잡으세요. 근무 기간이 N개월인 직원의 무슨 양이다 여러분들? 생산량이 분명히 확률 변수 X고 그는 정규 분포를 다시 잊지 마세요. X는 무슨 양이다 여러분들? 생산량입니다. 자, 그런데 평균이 지금 AN 더하기 100을 따른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의 표준 편차가 지금 10이라고 했으니까 그는 12제곱을 따랐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일단 먼저 잡고 출발하는 겁니다. X축입니다. 다다다다다다 평균은 AN 더하기 아짝을 내놓네. 아짝을 잠시만요. 자, 평균은 지금 AN 더하기 100이고 A는 분명히 상수라고 했으니까 정말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좌우 대칭의 종 모양을 만족했고 우리의 표준 편차는 일단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근무 기간이 일단 16개월이라고 했으니까 N을 결정한 겁니다. N을 일단 16으로 결정했는데 자, 이러한 직원의 하루 생산량이 84 이하의 확률. 자, 쳐다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N을 16으로 보란 얘기니까 AN이 아니라 16A를 일단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전체를 16A 더하기 100으로 보고 그 생산량이 84 이하의 확률. 생산량이 확률 변수 X였어요. 그 확률이 0.02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84라고 하는 건 분명히 어디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이 평균보다 저기 끄트머리 어디 왼쪽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확률이 지금 0.0 얼마라고 돼 있다 여러분들? 228이라고 지금 돼 있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죠 여러분들? 그 말 뜻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지금 요 부분에 지금 해당되는 확률이 반띵이 0.5니까 너는 0. 시작 4 얼마가 되는 건 얘들아? 에휴 니네나 나나 빼봐 0.477이? 몇 개 됐어 여러분들? 0.477이? 그러면 뭘 하라는 얘기냐면은 표준화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하라는 얘기라고 여러분들? 표준화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0.477에 대응되는 일단 Z값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0.4772에 해당되는 게 2.0인데 이건 평균보다 왼쪽에 있는 거니까 너의 평균 표준화 값은 마이너스 2.0이 돼야 돼요. 아까 이랬죠 여러분들? 아마도 A를 결정하라고 하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예, A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인 거냐면은 근무 기간이 36개월인 직원의 하루 생산량이 100 이상이고 140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 여기서 일단 A를 구해서 맞네요 여러분들. 그때 근무 기간수에 다른 값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표준화 작업 시작합니다. 84에서 널 빼야 돼요. 자, 그럼 시작. 84 마이너스에 16A에다가 빼기 100을 한 새끼를 우리의 표준 편차 일단 12로 나눴을 때 그의 결과가 빼기 2.0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죠 여러분들? 12는 넘겨놓습니다. 그럼 이게 빼기 24가 됐을 겁니다. 계산합니다. 빼기 16A에다가 84에서 16을 뺐으니까 빼기 16이 됐을 겁니다. 그게 빼기 24인 거니까 전부 다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버리겠습니다. 16이 넘어옵니다. 그럼 이게 8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A는 일단 몇 분의 몇이다 여러분들? 2분의 1의 상수로서 결정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 작업을 뭐하라는 얘기죠? 근무 기간이 36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평균 AN 더하기 100을 볼 건데 자, AN 더하기 100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A는 몇 분의 몇으로 보라는 얘기고 선생님 도와줘봐. 2분의 1로 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근무 개월수 N은 36으로 보라고 했으니 우리의 그 평균값 집어넣어버리면 얼마가 돼버리는 거냐면 각각 곱해버리면 18인 거니까 평균이 얼마가 됐다 여러분들? 118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여러분들? 자, 왜? 우리 동문고 2학년 애들은 참 해맑기만 해. 공부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진짜. 자,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118로 지금 재설정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랬죠 여러분들. 그치? 자, 그러니까 또 좌우대칭의 종모야 그럼 시야 봉, 붕, 빵. 자,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자, 하루 생산량이 몇 이상이고 여러분들 10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얼마 이하의 확률 여러분들 140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각각 표준화하라는 얘기입니다. 넌 당연히 빵이 돼버렸고 표준화합시다. 표준 편차는 여전히 10입니다. 자, 빼버리면 얼마 된 거지? 선생님 도와줘봐. 22인가요? 맞나요? 맞니? 22? 응? 아, 142네. 그럴 뻔했네. 그럼 얼마 된 거니 얘들아?
24니? 작업 뺀 게 24를 11을 나눴으니까 너는 2.0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널 작업 빼버리면 얼마가 돼버리는 거냐면은 빼기 18이니 맞죠 여러분들? 아무튼 18로 봐 18, 12 그럼 뭐가 된 거지? 2분의 3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인 거니까 0에서 1.5에서 0에서 2.0을 더하라는 얘기야? 자 그럼 1.5에 해당되는 건 0.433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에 해당되는 거는 0.4772가 됐습니다. 자, 너의 끝자리가 뭐로 끝나는 거냐면 일단 4로 끝납니다. 다시 얼마로 끝난다 여러분들? 그런데 4로 끝나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맞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여러분들? 3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답 맞나? 답지 몇 번이라고 돼 있다고? 이게 간혹 답이 틀린 게 있거든요. 요게 맞습니다. 요게 맞습니다. 죄송. 3번이에요. 찍으시고, 나 잠깐만 시험 좀 하고 될까? 너무 많이 잠깐만 있어봐봐. 죽을 것 같아, 진짜. 저기, 내일 원래 해야 되는데, 학원 시간대들이 다 막 흩어져 있어갖고, 내일 하루 쉬어가도 될 것 같긴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잠깐만, 그리고 여기 내신 하셔야 되는 분들은 확통자를 수요일날 쫙 뿌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개별 수업을 좀 잡아드릴 테니까, 목요일. 아니 저기 수요일날 우리 참 수업 없다. 모의고사 보는 날이어서 좋단다. 저 대망 저걸 어떻게 진짜 대망 저걸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내일 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갑니다. 20번 질문 있습니까? 네, 20번 갑니다. 자, 어느 자영업자의 유무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유무제 해야 됩니다. 자, 어느 자영업자의 하루 매출액은 평균이 얼마이고 여러분들? 30만원? 망해요. 내가 왜 망하는지 따져줄 거야, 얘들아? 여기 봐. 일주일에 6일 일한다 쳐봐. 그럼 일주일에 180만원 버는 거야. 4주라고 쳐봐. 720만원 버는 거야. 그럼 일찍 한 거야. 그럼 최소 임대료가 150이야. 그럼 720만원에서 150 빼봐. 얼마야? 570만원이지, 그치? 여기서 알바 써. 알바 2명 쓰면 한 달에 최소 400원 나와. 그럼 170 나오는 거야. 맞아? 근데 자영업자가 이걸 가져가? 아니지. 뭘 가져가? 뭐 재료비 들어가잖아, 그쵸? 전기세 들어가죠. 공과금 들어가죠. 무조건 망한다, 얘들아. 무조건 망한다. 나중에 여기 봐. 나중에 혹시 자영업 할 사람들이 있으면 내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억했다가 알겠지? 내가 학원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은 아니라 그랬잖아, 그렇잖아? 야, 나 진짜 이 자영업의 세계가 이런 줄 모르고 나한테 와. 내가 무료로 컨설팅 해줄게, 얘들 알겠지? 진짜. 자, 어느 자영업자의 하루 매출액. 그러니까 일단 항의면서 X라고 하겠습니다. 항의면서 X는 일단 매출액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자영업 하시면 집에 가서 잘해드려. 자, 평균이 일단 30만원이고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30만원이고 표준편차가 지금 4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분산은 4의 제곱이가 없겠죠? 자, 일단 찍어놓습니다. X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디기디기디기디기디기디기디기 평균이 30만원이고 매출액은 표준편차가 4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시그마라고 하겠습니다. 4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영업자는 하루 매출액이 31만원 이상일 때마다 무슨 용기? 1,000원을 기부한다고? 돈 좀 더 벌고 하자, 이제. 쌤도 매달 정기 기부하는 데가 있거든. 어디라고 밝히진 않을게. 두 군데 기부하는데. 자, 아무튼 31만원 이상일 때마다 1,000원씩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31만원 미만일 때는 기부를 하지 않는데 얘들아 일단 31만원이 필요할 것 같아. 찍어놓을게 일단.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고 할 때 600일 동안 영업한대요. 오라 다시 몇백일 동안? 600일 독립시행의 연세가 풀풀납니다. 자, 600일 동안 영업하여 기부할 총 금액이 자, 또 나왔네. 기부 금액이 무슨 금액이? 뭐라고 했냐면은 22만 2천원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야. 자, 들어와봐. 분명히 뭐냐면은 확률 변수가 매출액이었어. 무슨 얘기였다고 여러분들? 매출액인데 뜬금없이 600이 등장했고 갑자기 기부 금액이 등장했어. 그 뭐야? 확률, 얘들아, 이게 22만 2천원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고 했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야, 지금. 그러면 새로운 또 뭐가 등장한 거죠, 여러분들? 확률 변수가 등장한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아유, 또 부정으로 나오네.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거죠. 31만 원 이상이 날마다 얼마씩 기부한다고 그랬습니까? 1,000원씩? 그러면 여기서 1,000원을 날려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사실은 기부 일수가, 나 지금 뭐 하는 일수가 여러분들? 기부 일수가 222일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왜 갑자기 기부 일수로 돌아섰냐면은 얘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매치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여러분들 600일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어렵네요 이 문제 말 맞추기가. 그러면 600일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내가 그러니까 이랬어 여러분 다시 매치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여러분들 600일을 대상으로 새로운 확률 변수를 잡아야 돼. y가 잡겠습니다. 600일 중 다시 매치를 중 여러분들 600일 중 기부하는 날수를 확률 변수 y라고 잡아야 돼. 이제 맞죠 여러분들? 그 기부하는 날수가 며칠 이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222일 이상이어야 돼. 맞죠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그 확률 변수 y는 또다시 무슨 분포를 따르는 거죠 여러분들?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지. 그치? 자 매치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600일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그럼 일단 기부할 확률이 필요해. 다시 뭐 할 확률 여러분들? 그럼 알아듣고 있니? 그럼 기부하려면은 몇만 원 이상이 돼야 돼 여러분들? 매출액이 31만 원 이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될 확률 그걸 스몰 p라고 잡아. 그러면 0.5 마이너스에 자 표준화할 거야. 31에 36배 얼마야 여러분들? 1이야. 그리고 무슨 편차로 나눠야 되지? 표준에서 4로 나눠야 되는 거지. 그치? 몇 분의 1이지? 4분의 1이잖아? 4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얼마가 되는 거야? 표준화 값이? 0.25가 된 거야? 그럼 Z표에서 0.25를 읽어봐봐. 그럼 여기서 0.25까지 0.1이라고 돼 있어. 0.1이라고 돼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0.5 마이너스 0.1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될 확률 몇 점 4죠 여러분들? 0.4? 10분의 4야. 10분의 4이니까 몇 분의 2가 들어와야 돼 여러분들? 5분의 2가 들어와야 돼. 여전히 옆에 Z표를 이용해야 돼? 그럼 넌 여전히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야. 그러면 600일의 영업일 중에 평균적으로 며칠 나오느냐? 120 곱하기 2인 거니까 평균적으로 241이 나오는 거야. 맞냐 여러분들? 자 그리고 분산 결론적으로 여기다 몇 분의 3을 곱해야 되지? 5분의 3을 곱해야 돼? 그럼 5를 나눠봐봐. 5, 4, 20, 5, 8, 40 48? 48이 3개 있어? 4, 3, 12, 8, 4, 64? 144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 누구의 제곱이 들어와야 돼 여러분들? 12의 제곱이 들어와야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니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또다시 y축이 등장하는 거야. y축이 등장하는 거야. 자 그래서 평균적으로 242라고 자 좌우 대칭의 중 모양이래. 자 그럼 우리는 며칠 이상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222일 이상이 필요한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왜 이렇게 쓰고 모양 쓰고 여기에 222일 이상의 확률을 구하시오. 요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문제의 정답이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정답은 일단 0.5 플러스에 요게 필요해. 자 그럼 잡아떨어진 거리가 얼마가 된 거죠 여러분들? 18이잖아. 맞죠 여러분들? 물론 표준화는 빵인 거고 물론 빼기 18이야. 그럼 빼기 18을 너의 표준 편차 시그마 y라고 표현해? 그는 10이었어. 그러면 빼기 18을 11을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분에서 마이너스 1.5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5야. 그럼 여기서 1.5까지가 필요해. 0에서 1.5까지는 얼마라고 돼 있는 거냐면 0.43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될 확률 0. 얼마였어요 여러분들? 93이 바로 정답이 됐을 것 같아요. 정답 4번 맞습니까? 어찌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 얘도 중간에 확률 변수가 변하는 문제였습니다. 찍으시고 책 꺼내시고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제가 27번부터 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번부터 27번부터 우리 서연이하고 서영이는 기말고사 끝나는 대로 앞에 26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자, 들으세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이거 잠깐만. 우리 내신파들은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월화 총 6일을 만나야 돼. 그러면 올 때마다 8문제씩 해결할 건데 8, 6, 48문제거든. 오케이? 이해됐어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게 65번까지인가 밖에 없어. 몇 번까지인가 밖에 없다 여러분들? 그래서 27문제를 빼버리면 27번부터 하라 그랬니? 28번부터 하라 그랬니? 26문제를 빼버리면 39문제. 몇 문제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마 그 시험 전에 이쯤 날 일단 끝날 거야. 시험표 매장돼서. 선생님 통계는 어떻게 해? 통계는 내신파들만 따로 준 자료에서 통계는 그 정도에서 마무리 하시면 돼. 통계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 알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조건방문 문제와 여기서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돼. 자, 27번 문제 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1부터 3까지의 숫자가 적힌 공 몇 개와 여러분들 3개와 검은 공 3개가 주머니에 각각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봅시다. 그럼 어떻게 있는 거지? 흰 공 1, 2, 3, 그 다음 검은 공 1, 2, 3. 그러니까 총 6개가 있는 겁니다. 한 문제만 더 하고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거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주머니 안에, 주머니 문제잖아. 너무 편해. 화이트 1, 화이트 1, 화이트 3, 블랙 1, 블랙 2, 블랙 3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이 주머니에서 차례로 몇 개의 공을 꺼낼 때요, 여러분들. 2개의 공을 꺼낸답니다. 자, 그럼 2개의 공을 꺼낸다는 차례로 꺼내는 거니까 첫 번째 거 끄집어냈고 두 번째 거 끄집어냈을 겁니다. 자, 그 끄집어낸 눈의 수를, 공에 적힌 숫자를 각각 A, B라고 하죠. 다시 누구 B라고 하죠, 여러분들? A, B라고 하죠. 자, 문제는 뭐인 거냐면은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할 때, 저럴 때 첫 번째 꺼낸 공은 뭐라고? 시작. 무슨 공이고 흰 공이고 두 번째 꺼낸 공은 검은 공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건방열 문제 뭐가 총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이걸 만족하는 게 총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랬을 때 너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지금 알아내라는 얘기야.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A랑 B랑 일단 같은 경우를 봅니다. 다시 어떤 경우를 본다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를 봅니다. 그러니까 됐어, 여러분들? 그러면 나온 두 눈의 수가 같으려면은 각각 몇몇이던가, 여러분들? 1이던가 아니면 몇몇이던가, 여러분들? 2이던가 아니면 몇몇이던가, 여러분들? 3, 3이던가.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낼 수 있는 경우 봅니다. 같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려면은 첫 번째 화이트 원을 끄집어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꺼낸 공의 수가 같은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화이트 원을 끄집어냈으면은 누구 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블랙 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맞아,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2가 됐네. 자, 꺼낸 공의 수가 2가 됐다는 얘기는 화이트 2가 왔으면은 블랙 2가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화이트 3가 왔다면 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블랙 3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꺼낸 공이 블랙 1이고 동시에 이렇게 할까요? 일단 이렇게 써. 화이트 원이 될 수 있는 거 그대로 뒤집어지면 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모든 경우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블랙 2였으면은 화이트 2가 오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블랙 3였으면은 화이트 3가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되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6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몇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 알아들었니, 여러분들?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A의 숫자가 B보다 작아야 된대요. 누구보다 작아야 된다, 여러분들? B보다 작아야 된대.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공의 수를 일단 1이라고 하면,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들? 1? 그럼 두 번째는 2 또는 3이 나와야 돼? 첫 번째 꺼낸 공이 2야? 그럼 두 번째 꺼낸 공은 얼마 나와야 돼, 여러분들? 3이 나와야 돼. 그 경우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다시 상황이 뭐라고? 첫 번째 꺼낸 공의 수가 2였으면 여기는 2 또는 3이 오는 거지만 첫 번째 꺼낸 공의 수가 1이었으면 여기는 3밖에 안 와. 첫 번째 꺼낸 공의 수가 3일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꺼낸 공의 수가 1인 경우를 따져봐. 그럼 누가 나올 수 있는 거니, 얘들아? 화이트 원이 올 수 있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는 경우 뭐가 있는지 봐. 그러면 2번, 3번 공이 와야 돼. 그러면 화이트 2가 오던가 아니면 블랙 2가 오던가 아니면 화이트 3가 오던가 아니면 블랙 3가 오던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 자, 마찬가지로 본다면은 블랙 1이 왔어? 블랙 1이 왔으면은 마찬가지로 화이트 2가 오던가 블랙 2가 오던가 화이트 3가 오던가 블랙 3가 오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 맞죠, 여러분들? 이 문제는 일일이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화이트 2가 왔다고 칩시다. 그럼 화이트 2가 왔으면 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지? 따져봅니다. 누구 3가 오던가 아니면 누구 3가 오던가 블랙 3가 오던가 아니면 첫 번째 꺼낸 공이 블랙 2였으면은 그 다음 따라오는 공 화이트 3던가 마찬가지로 누구 3던가, 여러분들? 블랙 3던가.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따져봅니다. 여기에 나열되는 경우 총 몇 가지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 6가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열되는 경우 4개, 4개, 8개, 10개, 12개. 다시 몇 개,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따질 수 있는 게 총 12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 경우의 수 6 더하기 12분의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자, 문제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 꺼낸 공은 흰 공, 두 번째는 까만 공.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몇 개가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들? 3가지가 따라와? 3가지가 따라와. 맞아?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자, 그거 더하기에다가 그러면 어디 있니? 요렇게가 있는 거니?
그 다음 이렇게가 있겠네.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이거 해당사항 없는 거야. 이렇게가 따라오겠네? 그 다음에 이거 해당사항 없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 둘, 마찬가지로 몇 가지가 따라오는데, 여러분들? 세 가지가 따라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18분의 얼마가 된 거죠, 여러분들? 6인 거니까 그게 정답 결과 몇 분의 1이 정답이죠, 여러분들? 3분의 1, 3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일일이 따져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예, 조금만 쉬셨다가 다음 문제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28번으로 갑니다. 예, 상자 A에는 숫자가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고, 자, 아마 중간고사 대비할 때보다는 책 난이도가 조금 있을 겁니다. 상자 B에는 일단 6, 7, 8, 9, 10이 적혀있는 공이 5개의 공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28번째 문제입니다. 잠깐만, 오늘 28번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숙제는 자동으로 16문제입니다. 44번까지. 다시 몇 번까지, 여러분들? 몇 번까지? 44번까지. 일주일에 16문제씩 해결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자 A가 있습니다. 상자 A가 있는데 그냥 이거라고 할까요? A에는 1, 2, 3, 4, 5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상자 B에는 주머니라고 할까요? 그냥 상자 B에는 6, 7, 8, 9, 12 이렇게 5개씩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조건이 뭐인 거냐면은 상자 A와 B에서 각각 2개씩 꺼낸다. 다시 몇 개씩 꺼낸다고, 여러분들? 2개씩.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 끄집어내는 거고, 2개, 그 다음에 여기서 2개 각각 끄집어내는 경우의 수 5C 곱하기 5C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 4개의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곱이 일단 몇 배수라고요, 여러분들? 3배수랍니다. 그러면 3배수가 되려면은 그 4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3배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시 몇 배수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4개 중에 적어도 하나가 3배수인데 여기 지금 3배수는 누구 있냐면 3이 있고, 그 다음에 6이 있고, 그 다음 몇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9가 있습니다. 그럼 4개 중에 하나가 369던가, 아니면 2개가 369 중에 2개 뽑아오던가, 아니면 369를 다 데려오던가. 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좀만 더 읽어볼게요. 자, 뭐라 했냐면은, 자, 그렇게 됐을 때 3배수일 때 상자 A에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합과 상자 B에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합이 모두 무슨 수라고요, 여러분들? 짝수랍니다. 그럼 합을 볼게요. 다시 뭐를 본다고요, 여러분들? 합을 볼게요. 그럼 그 2개의 합이 일단 무슨 수가 되려면, 짝수가 되려면은 그 2개가 각각 둘 다 홀수이던가, 아니면 둘 다 무슨 수이던가, 여러분들? 짝수이던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작전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모든 경우를 따질 건데, 무슨 경우를 따질 거다, 여러분들? 모든 경우는 일단 그 4개를 끄집어냈을 때 그의 곱이 몇 배수여야 된다고, 여러분들? 3배수야. 몇 배수야, 여러분들? 3배수인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 경우도 6건을 따져볼 거고 해당 경우의 수도 6건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여기 봐봐. 그건 왜 그런 거냐면은 일단 당장 B만 쳐다보더라도 얘네 둘이 아닌 게 일단 몇 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3개밖에 안 돼. 물론 여기 4개지만 일단 한 번씩 들어가 봐.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 5개 중에서 2개 뽑고, 그 다음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죠, 여러분들? 2개를 뽑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아닌 경우는 뭐가 되는 거냐면 3배수가 아니어야 돼요. 몇 배수가, 여러분들? 그 4개의 곱이 3배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4개 모두 다가 3배수가 아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3배수 아닌 거 1, 2, 4, 5 중에서 몇 개를 끄집어내고, 여러분들 4개 중에 2개를 끄집어내고 3배수가 아닌 7, 8, 10 중에서 2개를 끄집어내면 되는 거니까 몇 C2가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3C2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계산이 빠를 것 같아서 그래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렇대 그 2개 중에, 그러니까 왜 여기가 복잡했냐면은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3배수를 포함하면 이 두 개가 3배수가 굳이 아니어도 돼. 맞죠, 여러분들? 그치? 그러니까 그걸 다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자, 그럼 일단 해당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할게. 이것도 6건을 활용할게. 무슨 사건을 여러분들? 6건을. 그러니까 됐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 그 합이 무슨 수가 돼야 되는데? 홀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그 합이 무슨 수가 돼야 돼, 여러분들? 짝수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너도 이렇게 합시다. 3배수가 되는 것 중에서, 다시 몇 배수가 되는 것 중에서, 왜 간단할 것 같아? 홀이면 누구를 뽑아야 되고, 1, 3을 뽑고,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만약에 짝짝이면은 2, 4를 뽑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우가 간단할 것 같아. 그럼 해당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 거야? 3배수일 때, 다시 몇 배수일 때, 여러분들? 3배수일, 다시 하자. 몇 배수, 일단 다 뽑은 거였어. 전부 다 뽑은 거였어. 그러니까 합이 짝수 되는 것 중에서 3배수가 아닌 애들을 잡아 빼버린다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이 문제 만만치 않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합시다. A 주머니에서도 짝수가 돼야 되고 B 주머니에서도 무슨 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짝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A 주머니에서 그 합이 짝이 되는 경우를 보자는 얘기죠. 그럼 A 주머니에서 합이 짝이 되는 경우 홀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1, 3, 5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세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2개를 뽑으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거나 아니면 누구를 뽑던가. 자, 합이 뭐 되는 거 보는 거야, 여러분들? 짝수 되는 거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홀을 뽑거나 아니면 짝짝을 뽑거나.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어, 여러분들? 네? 자, 그럼 짝짝을 뽑는 경우는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2사를 뽑는 경우밖에 없는 거니까 한 가지가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되고 지금 A 주머니를 했어. 그럼 마찬가지 방법에 대해서 B 주머니를 한번 해봐. 그럼 홀을 뽑으라고? 그럼 홀수가 누구 있는 거죠, 여러분들? 7, 9밖에 없어. 맞니, 여러분들? 7, 9밖에 없는 거니까 몇 가지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한 가지밖에 없는 거고, 짝짝이 되는 거고, 몇 C가지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3C가지가 됐을 것 같아. 6, 80에서 뽑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거기 전체에서 아닌 경우를 잡아 빼버리죠. 그럼 몇 배수가 아닌 경우죠, 여러분들? 3배수가 아닌 경우야. 자, 그럼 한번 해봐. 홀수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중에서 3배수가 아닌 경우는 누구를? 1, 3, 5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1, 3 뽑고 3, 5 뽑는 거는 3배수이지만 아닌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자, 시작. 1하고 5를 뽑는 경우니까 몇 가지밖에 없죠, 여러분들? 한 가지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짝수 뽑는 거 아까 누구하고 누구 있었죠, 여러분들? 2사 있었잖아, 그렇잖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3배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다가 자, 그 다음에 B 주머니, 아니 무슨 주머니, 여러분들? B 주머니에서 아까 이게 홀수였어. 무슨 수야, 여러분들? 홀수가 누구 있었냐, 여러분들? 7, 9. 7구는 이미 몇 배수야, 여러분들? 3배수야.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뺄 필요가 없는 거고 6, 80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에서 아닌 경우는 80을 뽑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다, 여러분들? 한 가지밖에 없겠네. 이거 누구를 뽑는 거야, 여러분들? 할아버지 10을 뽑는 경우가 됐어.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아까 이건 뭐였니? 아까 이거는 2, 4였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되는 경우 계산을 한번 해봐. 자, 시작합니다. 5C는 얼마입니까? 5, 4, 20의 절반까지 10이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10 곱하기 10이었으니까 100에서 빼야 됩니다. 4C는 얼마인 거냐면 6가지인 거고 4당 10의 절반인 거니까 6, 3, 18, 3C는 3가지가 됐습니다. 3 더하기 됐으면 4 곱하기에 그 다음에 1 더하기 3 했으니까 4가 된 거고 거기서 잡아 빼야 되는 게 2 곱하기 1인 거니까 2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정답은 100에서 얼마를 잡아 뺀 거죠, 여러분들? 18을 잡아 뺐잖아. 맞니, 여러분들? 얼마니? 118을 잡아 빼면 82가지니.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정답은 82분의 16에서 1을 뺐으니까 14가 됐어. 자, 이거 1이 몇 분 되는 것 같아? 몇 분에, 여러분들? 41분의 7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더하라고 하는 게 분자, 분모를 일단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시다, 여러분들? 48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다시 선생이 6가를 선택한 이유 다시 갑시다. 일단 3배수일 때를 생각해봐도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여기서 3을 포함했으면 포함하지 않아도 돼.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3을 포함하지 않았으면 다시 누구를 포함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여기서 6을 포함하거나 누구를 포함해야 돼, 여러분들? 9를 포함해야 돼. 물론 그렇게 세도 될 것 같긴 해. 아니면 3, 6, 9를 다 포함해야 될 것 같아. 벌써 따져야 되는 경우가 4가지야. 다시 몇 가지라고, 여러분들? 전체 경우 중에 4가지야. 일단 3가지 넘어가면 좀 아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일단 6번으로 한번 돌아서 봤습니다. 찍으시고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숙제 몇 번까지라고? 44번까지 딱 보셔야 됩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